영화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는 2010년 미국에서 제리 브루카이머가 제작한 액션, 판타지 모험, 멜로 로맨스 영화이다. 유비소프트사의 인기 비디오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를 기반으로 줄거리와 주요 설정을 영화로 옮겼다. 제이크 질레날이 다스탄 왕자 역으로, 젬마 아터튼이 타미나 공주 역으로, 벤 킹슬리가 니점 역으로, 리차드 코일이 터스 역으로 출연했다. 12세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116분이다. 영화 줄거리. 고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용감하고 지혜로운 샤라만 왕은 페르시아 일대를 통치하는 용감한 군주이다. 동생 니잠의 도움을 받아 거대한 제국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샤라만 왕은 도시를 순시하던 중 시장에서 용감한 고아 소년 다스탄을 우연하게 보게 되고 다스탄을 입양해 친아들같이 키우기로 한다. 그로부터 13년 후 처음부터 왕위 계승권은 폐지된 상태로 키우게 된 왕자이지만 다스탄은 샤라만 왕의 친아들인 장남 왕세자 터스, 차남 가시브와 친형제처럼 우애 깊게 자란다. 차남인 가시브는 다스탄이 기병 대장인 자신보다 전투에는 실력이 있어 조금 질투하기는 한다. 페르시아 제국 옆에는 알라무트라는 동맹 도시가 있었다.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한 샤라만 왕은 예전부터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장남 터스는 알라무트에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포착되자 삼촌 니잠과 함께 침공에 나선다. 원래는 차남 가시브의 기병대가 선봉에 서기로 했지만 다스탄은 가시브라면 정면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 피해가 커질 거라며 자기 부하들만 이끌고 성 안으로 침투해서 성문을 연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페르시아군은 순식간에 성을 점령한다. 페르시아군의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에 알라무트의 공주 타미나는 어떤 단검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부하에게 주는데 우연히도 그 단검은 입양한 아들 다스탄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겉보기에 아름다운 장신구일 뿐 실용성은 없어 보이는 단검이었다. 성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문제의 무기 제조창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장남인 터스는 혹시나 자신의 실책일까봐 알라무트의 공주 타미나에게 자신과의 정략 결혼을 제안한다. 그때 알라무트의 공주 타미나는 입양한 아들 다스탄이 허리에 차고 있는 그 단검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란다. 이윽고 샤라만 왕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알라무트에 도착하고 샤라만 왕은 의욕만으로 알라무트를 침공한 장남인 터스를 질책하며 너는 아직 왕이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꾸짖는다. 그러자 장남 터스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 입양한 동생 다스탄에게 알라무트의 사제복을 주며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달라 부탁한다. 샤라만 왕은 다스탄이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데 그 사제복은 장남인 터스가 다스탄에게 부탁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샤라만 왕은 다스탄이 건네준 옷을 기쁘게 입는데 갑작스럽게도 그 옷에 독이라도 묻어 있는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유도 모르게 샤라만 왕은 즉사한다. 그 옷을 선물한 것이 다스탄이었기에 한순간에 왕실의 범이 되어 쫓기게 되고 당황한 다스탄은 타미나의 도움을 받아 함께 도망치게 된다. 타미나는 다스탄에게서 그 단검을 빼앗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다스탄은 그 단검의 비밀을 알게 된다. 바로 1분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마법의 모래가 들어있는 검이었다. 다스탄은 장남 터스가 이 단검을 보고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기에 터스가 알라무트를 침공한 목적이 처음부터 이 단검이었고 이 단검으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된 다스탄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침투해 삼촌 니점에게 진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알라무트 공주 타미나는 단검을 노리고 동행하고 다스탄도 그 사실을 알지만 말리지 않는다. 다스탄은 쫓기고 있었기에 위험하지만 노예들의 계곡을 통해 가는데 결국
그곳의 실질적인 지배자 아마르와 마주치게 된다. 하지만 아마르는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기 싫어서 스스로 악의적인 소문을 낸 게 과장되어 그렇게 되었을 뿐 그냥 좀 악랄한 장사꾼이었다. 하지만 아마르가 다스탄의 정체를 알아보고 다스탄에게 걸린 현상금을 노리고 위협하자 다스탄은 그의 사업 기반인 타주 경주장을 망치고 탈출하여 마침내 장례식장에 도착한다. 다스탄은 어렵게 삼촌인 니잠에게 접근하게 되고 알마무트에서 획득한 단검의 비밀을 알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우연히 삼촌인 니잠이 독으로 다친 손을 보고 나서 배후에 있던 게 형 더스가 아니라 삼촌 니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때 둘째 형 가시브가 다짜고짜 다스탄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보지만 전혀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도망치게 된다. 사실 샤라만 왕의 동생 니잠은 선왕이 폐지한 암살 조직인 하사신까지 재건해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니잠은 현재 왕위에 오른 터스로 하여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니잠은 다스탄을 잡아서 재판에 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야 한다고 설득하고 또 그의 조직인 하사신으로 하여금 다스탄을 죽이고 단검을 찾아오라 지시한다. 다스탄은 타미나에게서 단검의 비를 전부 듣게 되고 니잠이 단검을 노리는 이유를 깨닫는다. 단검이 들어가는 시간의 모래의 출처는 알라무트 지하의 비밀 공간의 모래시계라고 한다. 단검이 있으면 1분의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의 모래를 얻을 수 있는데 금기이기는 하지만 만약 단검을 모래시계에 찌른 상태에서 단검을 작동시키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 대가로 세상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지만 니잠은 어린 시절 사자에게서 형인 샤라만 왕을 구했는데 샤라만 왕은 그 일로 동생 니잠을 굳게 믿었지만 반대로 니잠은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놓쳐서 두고두고 후회했으며 그 일을 되돌리고 싶어 했다. 타미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알라무트에 있는 비밀 신전에 단검을 가져가 숨겨야 한다 하고 다스탄은 그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가던 중 잔뜩 화가 난 아마르와 마주치게 된다. 아마르는 다스탄을 잡아가 현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사신이 보낸 뱀떼의 공격을 받게 되고 다스탄이 단검의 힘으로 뱀을 무찔러 목숨을 건지자 비밀 신전에 있는 황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한편이 된다. 마침내 신전에 도착했는데 신전을 지키던 자들은 하사신이 공격을 받아 이미 전멸한 상태였다. 타미나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단검을 파괴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시브가 추격대를 이끌고 나타난다. 타사는 가시브에게 니잠과 하사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시도한다. 가시브는 니잠은 너를 죽이라고 했지만 형은 너를 살려서 데려오라고 했다고 전한다. 다스탄의 말에서 어느 정도 진심을 느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니잠의 조직인 하사신이 공격이 시작되고 하사신이 암습을 받아 치명상을 입는다. 가부스는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제국을 구하라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다스탄과 타미나는 목숨은 건지지만 결국 단검은 하사신을 통해 니잠에게 넘어간다. 다스탄 등은 단검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니잠을 저지하기 위해 알라무트로 간다. 그리고 아마르의 부하인 잉비카의 희생으로 어렵게 단검을 되찾는다. 다스탄은 단검을 가지고 형 더스를 찾아가 니잠의 배신을 알리고 니잠은 이 단검을 노리고 알라무트를 점령하게 부추긴 것이라 설명한다. 더스가 믿지 못하는 눈치이자 단검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단검으로 자결을 한다. 그때 니잠이 나타나고 니잠은 자결한 다스탄을 비겁자라고 하는데 터스는 다스탄이 다른 것은 몰라도 비겁한 아이는 아니라고 하며 다스탄의 말대로 단검을 작동시켜 보는데 단검의 능력을 직접 작동하여 다스탄을 살려내고 다스탄을 믿게 된다.
하지만 이내 니잠의 기습을 받아 터스는 절명하고 다시 단검은 니잠에게 빼앗긴다. 다스탄도 죽을 뻔하지만 타미나가 나타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다시 단검을 찾기 위해서 니잠을 쫓는다. 니잠은 비밀 공간의 입구를 몰라 무작정 지상에서 땅속으로 파들어가고 있었기에 늦게 출발했어도 정확한 통로를 알고 있는 다스탄과 타미나와 거의 동시에 비밀 공간에 도착하게 된다. 격렬한 몸싸움 하다가 니잠에게 당해서 다스탄과 타미나는 절벽에 매달리는 신세가 된다. 타미나는 당신의 소명은 니잠을 막는 거라면서 다스탄의 손을 놓아버리며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 다스탄은 니잠이 막 단검을 모래시계에 꽂고 작동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단검이 다행히 시간을 작동하여 저 말라무트를 점거하고 막 단검을 얻은 시점으로 돌아가 있었다. 다스탄은 그 모든 것이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을 알게 되었고 니잠의 음모가 진행될 것을 사전에 저지하게 된다. 그리고 알라무트 공주 타미나에게 정략 결혼을 요청했던 형터스는 자기 대신 동생 다스탄을 알라무트 공주 타미아와 맺어주면서 영화가 행복하게 끝난다. 지금까지 2010년도에 개봉된 영화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줄거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